칩 관련주에서 아직 살아있는 거, 그거나 아니면 전력 인프라 관련주에서 부담 없이 매수를 하시고, 이제 이격이 발생할 때로 상승을 하면은 매도를 하시고. 자,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는 회장님의 현금 비중 어떻게 좀 가져가시나요? 요즘에는 좀 안전하게 하시겠네요. 아, 그렇죠.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조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거를 우리가 싸게 사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싸다고 해서 사면은 계속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싸다고 해도 많이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가는 주식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냥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 비중이 필요가 없이 갖고 있다가 괜찮은 종목은 왕창 사는 거지, 그냥. 괜찮은 종목은. 그 괜찮은 종목은 그냥 조금 많이 사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계좌가 여러 개가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한두 계좌로 집중해가지고 많이 사고 수익이 나면 빨리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요즘에 장이 조금 슬럼화되면서 일부 안 되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확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많이 사면 또 팔아먹지도 못하지.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 몇 가지 여쭤보면, HLB. 이거는 원래 그 항암제, 그 FDA에 이제 승인 신청을 해놓고서 허가가 날 거다라는 기대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저점인데, 지금도 관심은 아마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글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말을 조심스럽게 돼가지고 요거는 그래서 지금 뭐 사라 마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는 별로 이렇게 권하지는 않는 주식. 자, 알테오젠. 이것도 역시 그 바이오주죠. 이것도 이거 그때 올라갈 때 원래 요때 있잖아요. 요때 목표가 30만 원 나왔어요. 여기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안정적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괜찮네요. 어느 정도. 그 소량은 좀 갖고 있으면서 그때 그 증권사에서 리포터가 나오면서 목표가 30만 원이라고 얘기 나온 거 보면 회사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량 정도 갖고 있으면서, 그때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팔아오고서 없네. 아마 이때 치워버렸던 것 같아, 이때. 지금은 보니까 안정적이네. 이슈가 나오면 한 번 정도 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어려운 주식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 어렵죠. 그래프로는 괜찮은데, 그죠? 그래프로는 괜찮은데, 여기 지속적으로 가기는 뭐하고, 요 가격대, 여기서는 언더슈팅을 한 것 같고, 이쪽에, 요 가격, 평균 가격, 이게 한 15,000원 정도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커넥트 웨이브. 이거는 그 회사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18,000원에 공개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18,000원 다 됐잖아요. 하루 종일 요 가격에 있는 거야. 18,000원에 상장을 폐지시키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시중에 개인 투자자들 갖고 있는 주식을 다 이제 팔아라 그런 얘기지. 자기네가 18,000원에 사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여기 있다가 이제 급등을 한 건데, 이제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 이렇게 올라갔는데 18,000원 근처 되니까 더 높여서 사봤자 남는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석유. 이건 뭐 다 아시다시피 전쟁 해가지고서 중동 전쟁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조용하면은 재고 원유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는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 않나 싶은 거예요. 한국 석유, 흥국 석유, 중앙 쪽에 흥구 석유. 다 똑같아요, 다. 흥구 석유도 밑에 있네요. 다 똑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괜찮죠, 그냥. 근데 너무 고공해서는 절대로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절대로 저렇게 갭상승해서 있을 때 사면 절대로 안 돼요. S바이오메딕스. S바이오메딕스도 이거 경고 붙었거든요. 경고가 아니고 위험. 투자 위험해, 이거 투자.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렇게 너무 고점이고, 여기는 경고 붙고서도 올라가서 거래 정지까지 하루 됐거든요. 그날도 많이 올랐다가 주저앉은 건데, 이 주식도 조금 어려운 주식이에요. 저는 이제 위험까지 붙은 주식은 잘 안 하거든요. 일단은 위험까지 붙으면은 해제될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위험이잖아요, 지금.
여기 위험 붙어 있죠. 그러면 요거 위험이 해제가 되면 경고는 달고 있거든요. 그 경고가 해제가 돼야지 주의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풀리는 건데 그때까지 되면 한참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경고 붙고 투자 위험까지 붙으면 저는 관심에서 삭제를 시켜요.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은 요번에 중국 원래는 저거 관련 주죠.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주식인데 이날은 그 중국의 납품이 공급이 유력하다 그래서 상한가가 간 거였거든요. 너무 이격이 크다 보니까 오늘은 시초가가 고점이죠. 시초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이렇게 매집을 한 거 보면 고점에서 계속 있었던 거죠. 여기 연초에 여기였었는데 너무 높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너무 높다고 봐요. 신성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전부 다 초전도체 관련 주식. 일단은 이거 10,000원짜리 주식이거든요. 작년에. 10,000원에도 저도 샀어요. 11,000원. 거기에서 상한가 가지고서 이 18만 원까지 갔으니까 엄청 많이 올라간 거지, 이거. 이거 주봉 볼까요? 주봉 보면은 여기 있을 때, 요때 다 기억을 하는데, 이거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꺾인 것 같죠? 꺾인 것 같아서. 초전도체는 아직은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거거든요. 요번에 그 이제 CCS, 그게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은 이제 오름세가 꺾이고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주식은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기는 뭐하고, 이것도 분명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는 이것도 역시 저거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해서 다른 유리기판이 죽을 때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날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는 괜찮겠다 싶은데 괜찮겠다고 싶으면서 사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시간에 상한가 가가지고서 속쓰리다 싶은데 오늘 꽤 많이 올랐다가 보시다시피 반납했는데 지금도 너무 이격이 크죠. 한참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두면 무조건 사야 돼. 기다릴 것도 없이. 왜 이거를 못 사냐면 볼 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선 다른 거 보느라고 잊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면 눈 밖에 벗어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무조건 조금 높더라도 사놨어요. 보초로 사놓고 요날 같은 날에 저점에 더 샀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되게 아까운데. 항상 이 주식 투자가 지나가면 아까운 거야, 이게. 좋은 종목들은. 그러면 요즘에 뭐 좀 뜨거운 이슈긴 한데 그 이슈에 대해서 뭐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하이브. 네, 주가는 지금 엔터 이쪽 하이브 이렇고 SM. 다 그렇죠. 다 시원찮아. 다 시원찮죠. 그 다음에 JYP 마찬가지고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그래도 이제 하방이 확보가 된 것 같으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쭉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지금 사는 거는 뭐 크게 손해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엔터 같은 경우 이제 JYP나 뭐 다른 종목도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는 뭐 BTS든 뭐 가수들 뭐 이제 빌보드 차트 올라가고 이제 글로벌로 가고 뭐 이제 코로나 풀리면 앨범 더 팔리고 그 사람들 앨범 몇 개씩 이제 팬덤이 사주고 이거 메타버스 했었는데 왜 이렇게 뭔가 다르게 흘러가는 걸까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노래를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 이제 그것보다도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식도 선별이 되는 거야. 돈이 많을 때는 이 주식도 괜찮고 저 주식도 괜찮고 그래서 다 괜찮았는데 투자 자금도 축소가 되면서 되는 종목에만 돈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돈이 안 가는 거야,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 중심주가 뭐라 그랬어요? 칩, 그럼 전력 인프라. 그렇지. 이제 이거 확인을 잘 시켜야 돼. 그래야지 에너지를 빼는 그 쓸데없는 질문을 안 한다는 얘기지.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한 달 만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 같은 경우. 들은 걸 바탕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요. 그러면 진짜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있네. 그 점잖게 이걸 해야지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축소가 되다 보니까는 되는 돈이 안 쪽에 간다. 되는 쪽에만 돈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조선 쪽에는요? HD 현대중공업. 요번에 요런 쪽은 조금 올라왔죠. 이건 네. 주봉이라서 그러는데 일봉을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건 원화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네. 괜찮은 데다가 이제 수주 물량도 조선해양도 전체적으로 그래요, 괜찮고 전체. 네, 전체적으로. 현대미포 조선 현대미포는 좀 덜하고 그것도 조금 올라왔네. 예. 그다음에 삼성중공 삼성중공업은 뭐 지금 중공업. 9,700원? 도 괜찮고 예, 그다음에 그쵸. 하나오션이죠. 예, 조금 올라온 거예요, 전부 다. 그 바닥 대비해서. 그러니까 일봉 차트로 보면은 아까 이제 엔터들 들이 다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 네. 그러니까 그것들도 이제 조금 여건이 되면 조금 올라갈 수가 있겠죠. 요것들도 조금 이제 괜찮으니까 분위기상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갈 수 그러면 있죠. 건설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는 뭐 진짜 사람들 말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DLENC도 안 좋고 근데 건설은 뭐 요즘 좀 괜찮네요. 그래도 이제 바닥 대비해서 바닥 다지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우건설 전부 다. 그다음에 GS건설 전부 다 이제 이번에 총선 끝나면 PF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나 그러는데 그 금융기관들은 그걸 다 손실 처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장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도 오래 갖고 있으면은 하반기 뭐 이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나아지는 게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지 뭐 그쵸. AI나 이런 데들처럼 뭐 치고 엄청 올라가고 그럴 분위기에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막 근데 성장기로 가는 시대 때는 그 돈이 흔할 때 어쨌든 이것도 다 PF 쪽이 다 돈이 흔할 때 막 했던 거거든요. 근데 고금리로 되면서 돈줄이 쬐면서 직격탄을 맞은 게 건설업체고 요즘에 건축비가 올라가가지고 엄청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착공을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2, 3년 뒤에 지금은 이 공급이 절벽이라 부동산 값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 급등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10년 뒤부터는 가구가 절대 가구가 이제 감소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는 결국에는 10년 뒤부터는 이제 부동산 값이 전체적으로는 떨어지는 그 추세로 이제 전환된다. 인구가 지금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가구 수도 이제 줄어든다는 게 아랫지방은 벌써 가구 수도 감소를 보이고 있대요. 감소를 보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30년 이때부터 그 가구 수조차 줄어들지 않느냐. 맞아요. 2030년부터 네. 줄어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다들.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네. 갈수록 더 힘들어지죠. 좋을 때가 뭐 별로 없었죠. 뭐 가끔 좋을 때가 있을 때 그때 돈을 벌어 놓고 잘 유지시키고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럼 이제 회장님한테 지금 먹고 사는 얘기해 주셔서 궁금한 게 회장님은 이제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분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세상에는 뭐 미술 그리는 재능도 중요하고 음악 잘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돈 버는 재능이든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회장님은 이제 주식이니까 뭐 주식이 어떻게 잘하면 되는지 늘 잘 설명해 주셨고 보여주고 계시니까 그 밖에도 어쨌든 부자분들 많이 종종 보시니까 돈 버는 재주가 좀 있는 사람들은 좀 어떤 기질 아니면 성격 어떤 좀 특징들이 있다 생각하세요? 이제 사업해서 돈 버는 있고 뭐 다른 뭐 그거 하던 있겠지. 사자 직업도 있을 거고 일반 사람과 그냥 똑같나요? 똑같죠. 똑같겠죠. 똑같은데 뭐가 좀 다른 건 있을 거니까 다른 거는 있겠지. 근데 일단은 조금 모든 분야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돈을 벌어본 사람, 우리 김 작가만 해도 돈을 얼마나 잘 벌어요. 거의. 유튜버 치고 조금 괜찮게 버는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돈을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 돈을 벌었다가 까먹은 사람들이 많지. 또 사업도 잘 됐다가 망해버린 사람들 많이 있겠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벌 때는 조심도 많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는 조심도 많이 들어가고 성실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어요. 그게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돈 버는 데는 다 전력 투구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전력 투구를 하는데 오바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지나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오버할 때 스스로 자제하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유지를 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겸손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는 제 생각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저는 좀 돈을 좀 잘 버시는 분들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더 잘 벌 확률이 확실히 높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좀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중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 영업이익이라는 게 매출 빼기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회장님도 뭐 다른 수많은 유튜브 채널 많이 가보셨지만 진행자가 직접 카메라 돌리고 그 가는 채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유일한 그래서 제가 아닌 말로 우리 이제 김 작가가 한참 이렇게 저하고는 뭐 연배 차이가 한참 미치니까는 제가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해서.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다 이게 사실 비용으로 잡히면 크잖아요. PD분이 여기 있으면 이거 잡아주는 2시간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딴 거 못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나는 일단 비용이라도 통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게를 해도 뭐 그다음에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본인이 어떤 얼마를 벌었다든가 가게 매출 얼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순이익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치. 비용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근데 비용이 9,500이야. 그러면 사실상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걸 진실 그대로 얘기 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얘기할 때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통제를 좀 잘 모르는 영역도 있고 플러스 그 비용에는 거기에 재무제표 잡히지 않는 내 시간이라는 가장 큰 비용도 잡힌다라는 거 이런 거는 좀 많은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 이게 매출에 속지 마시고 진짜 내가 거기 시간과 돈을 녹였을 때 정말 나한테 남는 게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게 그냥 진짜인데 주식 투자는 또 사업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는 1년 중에서 장 좋을 때가 몇 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수익을 잘 내서 번 돈 가지고 1년을 써야 되는 때도 있고 또는 1년 열심히 해봤자 1년 동안 진짜 그 생활비도 못 벌 때도 있고 수익이. 그래서 나름 또 이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봐요. 저는 이제 운도 많이 따라줘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과거에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괜찮게 보이는 종목이 한 서너 종목이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잡으면은 그 수익이 나는데 일주일에 한 세 종목 나왔던 게 지금은 한 달로 이게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줄었다고 보면 되죠. 그만큼 시장이 어렵고 집중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손실이 나면 잘 챙겨야 되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과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방금 전에 이제 잘 나갈 때도 뭐 겸손했다는 멘트 해주셔서 이건 주식과 관련 없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이제 어른이 꽤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회장님은 되게 좋은 어르신 같거든요. 진짜 좋은 어른이라 생각하거든요. 회장님 보셨을 때 이 잘 나가다가 추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동을 했길래 뭘 조심 안 했길래 나중에 이렇게 잘 나가다 꼭 추락할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사에서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뭐 보면은 위기가 오거든요. 위기. 그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 위기가 올 때 제 생각대로 시장이 작동을 안 할 때, 제가 예측한 대로 안 될 때, 그러면 그게 위기인 거죠. 근데 벌써 한 번 오면 조심하게 돼요. 조심. 그래서 저라고 뭐 항상 전생에 뭐 제가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닐 텐데 저한테 계속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때 오히려 조심을 하게 되고 그러고서 그거를 대비를 미리 해놓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이 왔을 때, 그러니까 최악은 면하자가 항상 제 이 기본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완전히 망가지고 절단이 나면 회복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억짜리 가지고서 계좌를 하는데 20% 손실이 나면 아예 주식을 안 해요. 그 계좌는. 끊어버리고 뭐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장이 좋을 때까지 그 계좌는 아예 안 해요. 그러고서 이제 다른 계좌로 아주 조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최악을 면하자. 그리고 조금 나쁜 조짐이 오면 그냥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을. 그리고 지금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시끄러울 소지가 있는 걸 아예 안 만들어요. 그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 이거 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사에서는 보통 자기가 생각보다 더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위에 올라왔을 때 교만하거나 자만했을 때 예. 뭔가 좀 일이 터질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수익이 나고 그러면 아,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거에 감사하죠. 그러고서 기회를 놓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식사를 하다가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친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좀 받죠. 그렇지만은 아, 이거는 어쨌든 내 몫이 아니니까 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좀 정리한 질문으로 그럼 지금 5천만 있다면 어디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요? 역시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역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을 기다려서 한 번의 기회가 오면 아까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칩 관련주라든가 관련주와 전력, 인프라. 전력 인프라 관련주에서 차트상 네. 뭐 리스크가 괜찮다고 느껴질 때 아마 한 종목에 거의 다 살 거예요. 네. 그때를 좀 기다리신다.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이제 지금이 4월이 내일이 마감이잖아요. 5월 달에도 쉬는 날들도 있고 뭐, 가정의 달도 있고 그러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회가 반드시 그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좋은 수익을 내서 다음에 5월 말에 나올 때 제가 그 인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증까지요? 알겠습니다. 인증. 여러분, 5월에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는 저희 신간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 요 책 읽어보시면 우리들이 이제 소중한 가족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을 것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 6월 주식 투자 포인트는 눈여겨봐야 될 변수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관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박스권 매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악재가 나와서 지수가 급락을 하면 과감하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칩 관련주에서 아직 살아있는 거 그거나 아니면 전력 관련주, 전력 인프라 관련주에서 부담 없이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격이 발생할 도록 상승을 하면은 매도를 하시고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5월 달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손해 보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과는 5월 말에 회장님이 5월에 뭘로 돈을 벌었나 그 종목 실제로 인증을 한다고 해주셨으니까 그 종목 왜 샀는지 얼마에 벌었는지 왜 팔았는지 그거 한번 같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과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대표님은 남석희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